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해서 전체 10회에 걸쳐서 어지럼증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어지럼증 상담소를 통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영신과 의원의 원장 이영입니다. 저는 한 30년 정도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어지럼증 환자와 진료를 함께 하다가 작년에 어지럼증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지럼증 상담소 첫 번째 강의로서 이후로는 강론에 들어가고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서 연령별로 살펴본 흔한 어지럼증 원인 및 치료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크게 소아사춘기, 20대에서 60대, 65세 이상의 노년층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는 실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지럼증 상담소 연령별로 살펴본 흔한 어지럼증 원인 및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왜 좀 알아야 되느냐 같은 임상적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의 임상적 중요성은 첫째, 두통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다. 아마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어지럼증 한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할 만큼 어지럼증은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3명 중에 한 번이 한 명꼴 정도로 어지럼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 특히 75세 이상 인구에서 1차 의료기관을 찾는 많은 환자들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입니다. 아마 기억이 나서 그렇지 않지 평생 동안 한두 번 어지러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할 만큼 어지럼증은 아주 흔한 증상으로서 신경과 의원에 오는 가장 흔한 증상 두 가지는 두통과 어지럼증이고 75세 이상 노인층에서 1차 의료기관을 찾는 가장 흔한 원인이 어지럼증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어지럼증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것은 실제 노년층에서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낙상이라는 것은 젊은 층에서 낙상이 되어서 뼈가 쉽게 골절이 돼도 안 물리고 회복되지만 노년층에서 특히 골반, 대퇴구 같은 긴 뼈가 부러지면 눕게 됩니다. 누워서 장기간 일어나지 못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욕창, 폐렴, 합병증 등이 와서 마침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실제 경한 질환이지만 그 끝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낙상입니다. 요즘 아무리 현대학이 발달해도 낙상이 아마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서 상위 한 5번째, 6번째 들어갈 만큼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는 아주 드물지만 이 뇌졸중을 알리는 적색 신호, 즉 건강의 빨간불로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비혼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지럼증은 반드시 좀 아셔야 됩니다. 즉 두통 다음으로 흔한 증상, 두 번째 노년층에서 낙상의 주요 원인, 그리고 세 번째는 뇌졸중, 즉 중풍을 알리는 경고 증상, 건강의 빨간 신호등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어지럼증도 품격, 격조가 있다. 어지럼의 결이 무엇이냐? 크게 한자와 함께 들어보면은 어지럼증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움직이는 느낌.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움직이는 느낌의 어지럼을 현운이라 합니다. 혹은 주위는 가만히 있는데 내 몸이 돌아가는 느낌의 어지럼증, 이 또한 현운입니다. 이 회전성 현운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어지럼증 중에서 환자가 현운을 호소하면 이것은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어지럼증의 신경, 즉 우리 KTX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내려가듯이 어지럼증의 신경의 출발역은 귀입니다. 그리고 종착역은 머리이기 때문에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평형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현운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이런 현운으로 환자가 호소하지 않고 이렇게도 호소합니다. 선생님, 앞이 컴컴하고 아득해지며 기절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다. 대체로 앉았다 일어설 때 생기는 실신전 어지럼.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신체 전신적인 문제, 특히 심장의 문제나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문제로 나타나는 게 실신전 어지럼입니다. 세 번째 어지럼은 주로 환자가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머리가 띵하고 맑지 않다. 그리고 걸어 다니면 특히 몸이 흔들거리고 중심이 잘 잡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 이 사람 걷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마치 몸이 붕 뜨는 느낌, 구름 위를 걷는 느낌, 혹은 울퉁불퉁한 베개 위를 걷는 느낌, 혹은 발이 땅바닥으로 푹푹 꺼지는 허당 짚는 느낌, 이런 경우 전형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 오는 시민성 어지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또한 하나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이거는 옆에 분이 보더라도 이 사람이 갈지자로 걷는 거예요. 시민성 어지럼은 실제 옆에서 보는 분을 보면 전혀 인지를 못해요. 두 개 차이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 어둔하고 손동작 같은 미세한 움직임이 어둔한 것, 손의 실조입니다. 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현운, 두 번째는 실신전 어지럼, 세 번째는 시민성 어지럼, 네 번째 손의 실조. 이렇게 환자가 말해주는 정보를 잘 들어서 의사가 어지럼증에 대해서 의사의 머릿속에서 환자의 어지럼증이 재구성되는, 즉 어지럼증의 재구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어지럼증의 재구성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어지럼증의 격조, 어지럼의 결을 알아서 환자가 현운을 호소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감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 이 네 가지의 병 중에서 MRI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현운 중에서 제가 이렇게 어지럼 신경의 종착역이 머리라 했죠. 머리 쪽으로 가는 신경을 보는 경우. 두 번째는 손의 실조. 이 두 번째 이 현운 일부와 손의 실조에서는 MRI가 진단에 결정적이지만 그 외 대부분의 어지럼증에서는 MRI가 큰 도움을 못 줍니다. 제가 3월 1일 날에 두 번째 어지럼증 상담소 강의에는 어지럼 환자 중에서 MRI로 진단되는 경우는 얼마 있을까요? 라는 그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이유는 MRI가 중요하지만 실제 어지럼증 환자 진단에 그렇게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제가 3월 1일부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즉 어지럼증의 품격이 대단히 중요하고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자신이 호소하는 많이 어지럼이 있다면 이것이 현운에 해당되는지 실신전 어지럼인지 아니면 이런 증상인지 시민성에 해당하는 건지 손의 실조에 해당하는 건지 잘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어지럼 두통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지럼증과 두통 환자들은 실제 본인은 아주 힘듭니다. 괴롭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그 어지럼증 고통을 같이 사는 실제 가족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타깝게도 어지럼 환자에서 빈혈 때문에 그렇지 나도 어지러운데 너는 그것도 못 참냐 성격이 예민해 다 원래 어지러운 거야 라고 해서 그 본인은 괴로운데 그 괴로움에서 환자들에 대한 어떤 성격 탓으로 몰아가는 서운함 그리고 어떤 잘못된 사회 인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어지럼증 두통 진단 핵심은 MRI나 어지럼증 검사가 아니고 고통받는 환자의 그 증상에 대해서 의사가 잘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하트, 공감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듣고 의사의 머릿속에서 어지럼증이 재구성되는 게 그게 어지럼 진단의 가장 결정적이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지럼증은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은 의사와 환자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 즉 환자의 말을 잘 듣고 그 경청하고 적절한 질문을 유도해서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 이틀 전에 발생했던 그 어지럼증이 무엇인지가 의사의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지럼증 두통 진단 과정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소통 예술이다. 라는 말을 할 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지만 무척 힘듭니다. 오늘도 제 이영식과 의원 클리닉에 왔는 환자 중에 한 명이 반복적인 이석증으로 여러 번 고생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어지러워서 침대에 살짝 이마를 부딪힌 적이 있지만 바로 또 좋아지니까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지? 라는 괴로움이 있지만 같이 사는 가족조차도 평상시는 멀쩡하니까 잘 몰라주는 데 대한 서운함을 저희 진료실에서 참 눈물로서 호소했습니다. 또한 6번 MRI를 찍어도 나타나지는 않는 아무런 어지럼증 환자의 진단이 안 되니까 더 이상 가족들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말문을 닫으니까 내 마음에 상처만 쌓인다
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듣고 의사가 잘 이해해서 적절한 질문을 유도하고 함께 알아가는 과정이 어지럼증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오늘의 어지럼증 상담소 첫 번째 강의입니다. 소아청소년. 자, 소아청소년의 정의는 보통 만 18세 미만 19세 이하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어지럼증 두 가지를 적으시오 하면 편두통 1등입니다. 두 번째, 자율신경장애. 저는 이걸 자율신경 성장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립빈맥증후군. 일어나면은 맥박이 발휘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두통, 너무나 그 유명한 편두통은 바로 대체로 그 초등학교 고학년 이전에는 남녀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부터 해서 여성이 저보다 남성보다 2배에서 4배나 그 편두통에 이완될 가능성이 높은 상당히 여성이 많은 증상인데, 이 편두통이 두통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어지럼증이 옵니다. 흔히 어지럼증이 편두통의 증상인 걸 사람들이 모르고 편두통이라 하니까 두통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먼저 편두통이 얼마나 흔합니까? 편두통은 전체 인구의 10%, 그리고 여성 7명 중에서 1명, 남성 15명 중에서 1명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성인 인구 4천만 중에 10%면 우리나라 인구 4천만 중에서 400만 명이 편두통을 앓습니다. 특히 병원에 오는 편두통 환자의 90%가 30, 40대 여성입니다. 30, 40대 여성이 어떻습니까? 아주 액티브하게 가정활동, 육아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많이 하는 이 나이에 두통도 괴로운데 어지럼으로 갇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10대 중반부터 10대 후반의 여성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1, 2학년의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30, 40대, 20, 30대 여성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이 왜 생기냐부터 질문을 환자들이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편두통은 민감하고 예민한 뇌를 타고났습니다. 70%가 가족력이 있습니다.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것은 성격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성격이 뽀족한 게 아니고 편두통 환자들은 아주 이타적이고 남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분석 능력이 뛰어난 머리에 타고났는데, 단 두통과 어지럼에 대한 문턱이 낮아서 약간의 자극에도 두통과 어지럼이 오는, 70% 정도는 가족력이 있고 엄마도 아파요, 언니도 아파요, 여동생이 아파요 라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 예민한 뇌는 어디에 예민하냐? 소리와 빛과 시어자 달린 한글 단어들, 제가 환자들한테 기억하기 쉽도록 시어자 달린 한글 단어를 말합니다. 생리, 스트레스, 수면, 식사, 술, 이 모든 것은 특히 수면과 식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이런 불규칙한 수면,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관리, 여성의 상징인 생리, 이런 것이 편두통을 유발한다. 예민하고 민감한 머리라는 것은 두통과 어지럼의 문턱이 낮아서 그런 거고, 편두통 상대는 전 인구의 10%가 있지만 상당히 이타적이고 어떤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만 아쉽게도 두통과 어지럼에 대한 문턱만 낮은 그런 이타적인 뇌를 가진 편두통은 왜 생기냐? 체질적이고 가족력이 있다는 것. 그러나 유전병은 아닙니다. 유전자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내가 유전병이냐 오해하지는 마시고 단 가족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정말 중요합니다. 편두통이라는 이 해수면 밑에 큰 빙하가 있죠. 이 빙산에 있는데 이 빙산은 편두통은 해수면 밑에 있어요. 오는 거는 주로 보면 두통으로 오지만 이석증으로도 오고 어지럼증, 그리고 속 울렁거림, 자율신경 증상이라는 게 가슴 벌렁벌렁거리고 가슴 뛰고 그 자율신경 빈맥 다음에 나오는 그런 거와 함께 멀미, 그리고 안통으로도 옵니다. 편두통 환자들의 신경과에 오기 전에 가장 흔히 방문하는 임상과 2개를 적으시오 하면 1개는 내과입니다. 특히 소화기 내과, 2번째는 안과입니다. 왜냐하면 소화기 증상인 속 울렁거림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 많은 그 소화기 내과 선생님은 젊은 여성들이 소화기 내시경 하러 반복적으로 오면은 신경과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안통이 많이 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포크로 눈을 파내고 싶어요.
누가 막 내 눈을 쑥 잡아 당기고 싶어요 라고 할 만큼 안통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안과에 갑니다. 그래서 안과에 경험 많은 선생님도 역시 신경과에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또한 젊은 나이에 오는 이석증 대부분 그 원인이 편두통입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이 해수면 밑에 있는 큰 정상이고 수면 위에 있는 빙산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꼭 강조합니다. 편두통은 두통에 국한된 병이 아니고 전신 신체 증상으로 두통 다음으로 흔한 것은 어지럼증, 그리고 어지럼증 중에도 이석증부터 멀미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옵니다. 그리고 소화기 증상 아주 흔합니다. 속 울렁거림, 속이 시끄럽고 뭔가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다. 거꾸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혹시 체하면 머리가 아픕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는 분은 90% 확률로 편두통입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질문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 두통이 있을 때 속이 울렁거립니까? 거꾸로 체하면은 머리가 아픕니까? 라고 물었으면 그건 편두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편두통이 다 신체 기능 증상이라는 걸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편두통 중에 어지럼증이 자주 오는 거를 흔히 전정 편두통이라 하는데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비욘드 여러분들 뭐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통 다음으로 흔한데 어지럼증도 편두통이라고요 할 만큼 어지럼증이 편두통이 흔한 증상이다. 10대 중후반부터 20대, 30대의 가장 흔한 어지럼증 원인은 편두통이다. 그러나 두통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지만 독립적으로 오기 때문에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이런 경우에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 MRI 찍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MRI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MRI가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의사의 머릿속에 환자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이해되는 어지럼 전문가가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전체 어지럼증 클리닉에 오는 환자의 10%가 편두통이고 편두통 환자의 10%가 어지럼증을 호소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 4천만 명 중에서 전정 편두통, 즉 어지럼증이 주증상인 편두통 환자가 약 80만 명 됩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1년 유병률이? 그러면 내가 어지러운데 특히 여성이고 10대부터 한 40대까지고 반복적이면 반드시 편두통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편두통이 있습니다. 이런 편두통은 이런 편두통 치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말한 유발인자, 생리, 스트레스, 수면, 식사, 술, 항상 모범생활, 편두통은 범생이 생활을 요구합니다. 즉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편두통 자체에 대한 치료가 있습니다. 요즘 편두통 예방에 새로운 스펙트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CGRP 경구 주사약이 나옴으로써 환자분들 이래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래 안 아파도 돼요? 우리 어머니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삶의 질이 완전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적절한 전문가의 치료 충분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오는 게 그 유명한 자율신경성 어지럼.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해마다 지구온난화로 점점 더울 겁니다. 이제 한국은 사계절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기, 금기의 동남아 기온처럼 거의 여름철에 찾아오는 불청기인 기립어지럼 중에서 10대 소아청소년기에 흔히 오는 게 기립빈맥 증후군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립빈맥이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기립은 서는 거죠. 빈맥은 심장 맥박이 빨리 뛰는데 분당 100번 이상 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어지럼증인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일어날 때 띵해서 잠시 서 있죠. 물론 현기증은 누구나도 올 수 있지만 이런 기립빈맥은 정의가 누웠을 때보다 심장 맥박 횟수가 30번 이상 빨리 뛰든지 아니면 1분당 절대 심장 박동 횟수가 130배 이상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일어날 때 어지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기증과 어질함과 함께 가슴 두근거림과 함께 중요한 것은 만성 무기력, 피로, 집중력 결여, 불면증, 소화장애 등으로 해서 특히 소아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이 일구로 인해서 학교 성적이 떨어집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학교를 못 갑니다. 부모 마음 어떻겠습니까? 애가 왜 문제지? 빈혈 검사부터 해서 MRI 찍고 피검사, 정신과 상담, 학교 선생님 상담 오만 거 다 하죠. 답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율신경 성장통, 누웠을 때와
일어났을 때 맥박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날 때 현기증과 가슴 두근거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있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 일상생활의 불편이 바로 현기증 외에도 만성 무기력, 집중력 결여, 불안, 불면, 기억력, 인지장애, 장애, 소화장애, 설사 등과 함께 심지어 기억력 떨어져서 치매 클리닉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립빈맥 증후군도 심장 맥박을 조절해주는 베타 차단제와 함께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먹는, 그리고 혈압이 조금 떨어지면 혈압을 올려주는 약을 쓰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지럼의 결이 어떻죠? 이런 분들은 어찌하고 앞이 컴컴하고 쓰러질 것 같고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지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건 아니죠. 즉 환자한테 잘 물어봐야 됩니다. 환자에게 적절하게 물어보고 그 물어본 거와 의사의 경험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런 경우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어지럼증 검사를 해서 알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자율신경 검사를 해서 그 혈압과 맥박을 재는 실시간 연속 혈압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기립경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어지럼증에 따라서 유형별로 진단 방법이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20대 이전에 흔한 기립빈맥 증후군, 일어날 때 어지러우면 당신도 위험합니다. 일어날 때 어지러우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나쁜 습관 6가지. 여기 보시면 하나, 탄수화물 음식을 포함해서 음식을 폭식하면 안 됩니다. 장기간 햇빛에 보고 땀을 흘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우나에 가서 수분을 빼면 안 됩니다. 흔히 어르신들이 사우나에 가서 땀 많이 빼고 저는 오늘 노폐물을 빼서 혈액순환이 좋을 거다. 천만의 말입니다. 그 혈액순환이 좋은 게 아니고 몸에 아까운 물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 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90%는 수분이고 그 수분이 떨어지면은 사우나탕에서 열탕에서 일어나다가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즉 내 몸에 물을 아껴둬야 되는 거죠. 술, 커피, 다 몸에 물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립빈맥 증후군 환자들한테는 물을 많이 먹고 좀 짜게 먹고 몸에 물이 빠지는 조건, 술, 술이야 요즘 소화청소년들 안 먹을 거고, 커피, 사우나 그런 거 피하고 커피, 그리고 장기간 서 있으면은 횡격막 아래로 피가 저류해서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작년에도 의학체는 비욘디의 맹사들의 특강을 통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2023년도는 정진희 쇼에 2번 나와서 제가 자세히 기립성 어지럼증 말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찜통더위에 찾아오는 여름철 불청객, 기립 어지럼, 그 중에 소화청소에는 기립 빈맥 증후군 꼭 기억하시고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19세에서 64세 성인들에서 가장 흔한 것은 시민성 어지럼증입니다. 시민성과는 심리적인 거요.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여성에는 또한 함께 이런 편두통이 많습니다. 시민성 어지럼이라는 것은 한자가 주는 게 어때요? 사람인자, 마음심자, 뭔가 심리적인 측면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민성 어지럼은 전체 어지럼 중에 2번째고 20대에서 60대 초반까지 해서 1등입니다. 이 19세에서 64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액티브하게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한 이 시기에 시민성 어지럼을 갖춰서 생활이 완전 엉망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이 중풍, 치매 이런 걸 오해해서 여러 번 MRI 찍고 걱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전문가만 잘 만나면 쉽게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민성 어지럼, 제가 아무도 몰라주는 나만의 고통. 왜 아무도 몰라줍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없고 평상시에 생활 잘하니까 꾀병으로 오해합니다. 편두통성 어지럼, 역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어지럼증도 편두통이라고요. 젊은 여성에서 반복적인 어지럼증, 편두통입니다. 이 두 개가 가장 흔하다는 거.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기나 10대, 20대에서 40대나 편두통이 많다는 겁니다. 이 편두통 잘 알아야 되고 시민성 어지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성 어지럼의 전형적인 하나의 예를 시청자 여러분 이 예만 파악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53세 여자 환자 한 달 전에 자고 일어나니까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선 어지럼, 중요한 건 자고 일어나는 그리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 머리가 움직일 때만 어지럼. 이래 되면 요즘 이석증 많이 알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도 뒤에 나오지만 이석증은 전체 어지럼 중에서 가장 흔한 1등 질환이고 이건 쉽게 치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1, 2주 잘 지내다가 2주 전부터 뭔가 어지럼의 결이 바뀌었어요. 이때는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갔는데 지금은 돌아가는 건 없이 머리가 맑지 않고 어찔어찔하며 특히 기립시 서 있든지 걸어 다닐 때 몸이 흔들흔들거린다. 뭔가 이거 걸어 다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몸이 좀 이상하냐? 몸에 안정감이 없죠. 이러다 쓰러진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 그리고 약간 좀 몸이 좀 붕 떠는 느낌이에요. 또 심한 경우는 뭔가 진흙밥 걷는 것처럼 몸이 쑥쑥 꺼지는 느낌. 특히 이런 것이 사람 많은 백화점, 지하철, 신호교차로, 백화점, 지하철, 슈퍼 이런 데서 더 심해져. 자, 시민성 어지럼은 처음부터 시민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석증을 포함하는 뭔가 귀나 머리 쪽의 문제로 어지럼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이 있고 그 뒤에 시민증을 둔갑하는 거예요. 왜? 처음 어지럼이 너무 머리에 트라우마가 생겼어. 걱정이 생겨서 다시 올까 싶은 불안, 걱정으로 머리 구조가 예민해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경회로가 예민해져서 약간의 움직임, 걸어다니고 하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석증 뒤에는 걸어다니기만 해도 내가 어지러운 거예요. 옆으로 살짝 쳐다만 봐도 어지러운 거예요. 백화점만 가도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시민성 어지럼인데 이런 시민성 어지럼은 정말 흔하면서 정상이 어려워요.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 이 단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어지럽다는 건데 보통 앞에 말했는 이석증 때 나타나는 어지럼과는 전혀 어지럼의 결이 달라요. 어지럼의 결이. 그래서 이 어지럼증은 뭔가 돌아가는 어지럼증이 아니다. 뭔가 어찌라고 머리가 맑지 않고 띵하다. 그리고 걸어다니면 몸이 약간 흔들거리는 느낌이 있지만 비교적 잘 걷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속으로 긴장을 바짝 하고 발에 힘을 주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두 가지 선행인자. 첫 번째는 제일 흔한 게 이석증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각종 귀에 오는 어지럼증, 편두통, 뇌진탕 특히 그리고 실신. 전 이런 환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실신하고 나서 다음에 실신은 없는데 머리가 맑지 않아. 어질어질해. 또한 약물의 부작용. 이런 경우로 오는 경우가 한 80% 됩니다. 나머지 20%는 이런 기질적 어지럼이 없이 갑자기 어머니 상을 당한다든지 급성 스트레스, 공황 발작, 불안, 우울증 이런 정신적 충격으로 옵니다. 요즘 공황장애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이들 20대 30대 참 취업 절벽 시대에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이런 어지럼 좀 고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공황장애의 완벽한 진단 기준에 맞지는 않고 어지럼증이 메인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신과보다는 신경과에 와서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죠. 이런 환자들이 가지는 세 가지 유발인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서 있는 자세. 그러니까 시민성 어지럼은 누워있든지 하면 편해요. 기립하면 안 좋아요. 서서 걸을 때. 두 번째는 능동적 및 수동적 움직임. 능동적이라는 건 본인이 걷는 거죠. 수동적이라는 것은 차 안에 있든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뭔가 이럴 때 더 심하다. 특히 시각적이 아주 인상적인데 어떤 거냐면 주변 환경에 놓여있는 커다란 시각작용. 제가 아는 환자 중에 한 명은 우리 유럽에 가면 성당 많잖아요. 성당에 문을 턱 열고 하니까 자기 시야를 압도적으로 시야를 다 차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 앞에 큰 상이 보여요. 주변 환경에 놓여있는 커다란 시각작용에 탁 보는 순간 어지러워서 쓰러졌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신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그 앞에도 물론 병력상 시민성 어지럼이 시사하는 좀 어지럼도 있었지만은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주위 환경에 큰 시각 자극에 노출될 때 오는 시민성 어지럼이에요. 두 번째는 크고 복잡한 패턴. 어떻습니까? 아주 크고 복잡한 패턴의 화려한 문양의 바닥,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교차로, 백화점, 지하철, 슈퍼 가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시민성 환자들은 이런 데 안 가고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개는 아주 탁 트여 있는 공간.
그래서 광장공포증이라는 뜻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중거점이라는 것은 출구와 입구가 매각하지 않는 넓은 시야에 노출될 때 어지럼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 시민성 어지럼 환자들은 일부에서는 공황장애 또는 강장공포증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또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폰, PC. 요즘 사실 저희들 PC나 스마트폰 보지 않고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시민성 어지럼 환자들이 자기가 꼭 봐야 되는 컴퓨터 앞에서도 어지럼을 느낍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앞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환자들이 괴로워하는데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해서 내 신경회로가 교착되는 이런 환자들을 조금만 신경 전달 물질의 교란이 왔는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 하는 SSRI 항우울제의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큰 병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만 해줘도 50% 좋아집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바짝 긴장하고 중풍, 불치의 병 하지만 이런 환자 또 답답해 하는 거는 MRI를 찍고 여러 번 어디 가도 다 정상이래요. 어지럼 검사는 정상인데 나는 정상이야. 사람 참 미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시민성 어지럼인데 이런 경우는 정말 의사가 잘 듣고 이 어지럼 검사가 정상이고 어지럼의 결이 이렇게 나타나고 선행인자가 있든지 급성 정신적 충격이 있고 특히 유발인자가 파악되면 약물을 쓰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다 좋아지니까 이런 어지럼이 두 번째로 흔한 어지럼이고 20대에서 60대 초반에 가장 액티브한 나이에 가장 어지럼증 중에서 1등 질환입니다. 가장 흔합니다, 이게.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의 이제 어지럼증 잠시 조금만 살펴보시고 한 5분, 10분 뒤에는 우리 시청자들하고 질문 시간에 가지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어지럼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이석증입니다. 요즘 잘 알죠? 기자, 돌석자. 65세 노년층에서 이석증 가장 흔합니다. 이석증이 얼마나 흔하냐 하면은 최근 4년 동안에 건강보험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4년 사이 이석증이 무려 30% 증가됐어요.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어지럼 중에서 1등이고 전체 어지럼의 15%가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은 전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이 평생 살다가 이석을 경험합니다. 저도 이석을 경험할 확률이 10분의 1이라는 거죠. 또한 안타깝게도 이석증이 2명 중에 1명은 재발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30%입니다. 완벽하게 재발을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획기적인 연구 방법이 나와서 이석증 재발에 의한 좋은 치료, 비타민 D 치료가 있습니다. 또한 이석증은 전체 어지럼의 15%라는 아주 흔하고 60세 이상에서 이석이 있을 확률은 40세 이하보다 무려 7배가 높습니다. 즉 이석증은 에이징, 노화와 관계되는 거라는 게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65세 이상 노년층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 미니 중풍, 어지럼증이 주된 증상인 뇌졸중, 건강의 빨간불, 미니 중풍 혹은 꼬마 중풍. 저는 이거를 꼬마 중풍이라 불렸는데 꼬마 때 온다는 게 아니고 어지럼증 외에 다른 증상이 없는 단촐하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꼬마 중풍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니 중풍, 꼬마 중풍 다 정식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뇌졸중이 오기 전에 오는 건강의 빨간불이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성 돌발 체위 어지럼증 아무 기억하실 거 없습니다. 이석증으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귀 안에 단단히 박혀있는 돌 조각인 칼슘이 귀에 박혀 있다가 이것이 떨어져 나와서 어지럼 신경을 깔짝깔짝 건드리는 게 이석증입니다. 이석은 치석, 담석, 요도, 결석은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죠.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데 이석은 원래 있는 평형기관입니다. 이 이석은 하나님이 주신 고마운 머리 움직임을 인지해주는 돌인데 이 이석이 제자리에 있다가 제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가 시간 지나면 땅에 떨어지는 자연의 이치처럼, 혹은 사과나무를 흔들면 사과가 우르르 떨어지죠. 사과나무를 흔든다는 것이 머리에 대비하면 머리에 충격이 주는 뇌진탕, 미끄러지고 교통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석증은 사과나무에 사과 떨어지듯이 60, 70, 80 오래 살면 살수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년층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60세 이상의 어지럼증, 60세 이상에서 이석증이 올 확률이 40세 이하에서보다 무려 7배나 높은 것은 역시 이석증은 에이징, 노화와 관계됐다는 거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5가지 유발 동작. 자고 일어날 때, 자려고 누울 때, 자다가 고개를 돌릴 때,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 대표적인 거는 신발 꺼내매려고 고개 숙일 때죠. 마지막 뒤로 젖힐 때. 요거 잘생기는 동작이 미장원에서 샴푸하는 동작입니다. 아니면 치과에서 시술 받다가, 과거에 미국의 데이터에 보면 미장원에서 샴푸하도 이런 머리 뒤로 제끼다가 119 타고 오는, 아니 그건 911, 911 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다가 돌아 누울 때 어지럼증,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요, 어떤 환자분들이 자다가 뭔가 이상해서 깨보니까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간다. 우리가 아무리 조용히 자는 분들 약간 몸에 뒤척거리죠. 자다가 어지러워서 깨면은 거의 90% 이석증입니다. 가장 흔한 동작은 잘 자고 일어날 때. 이 5가지 동작에서 1분 미만으로 이석이 생기다가 바로 좋아지면 그게 이석증입니다. 전형적인 환자가 있죠. 75세 여자, 나이가 많고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화장실 가로 일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일어나는 동작이죠. 팽이도들 주위가 도는 어지럼이 바로 현운입니다. 당황스럽잖아. 이래 되면요, 가만 누워 있다가 1분 미만이 좋아져요. 다시 고개 드는데, 여는 고개 드는 게 중요하죠. 주위가 돌아가고 속이 울렁거린다. 환자들이 어지럼증도 힘들지만 소화기 증상을 많이 호소하죠. 왜 그러냐 하면 어지럼 신경하고 위장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율신경 아닙니까? 그래서 소화기 내시경하고 오는 분도 많아요. 어지럼증 환자들. 그리고 머리가 움직일 때마다 어지럼이 나타나지만 특징적인 건 움직이지 않으면 좋아진다. 여기서 특징적인 걸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성보다 나이 많은 노인. 두 번째는 체위 변동. 세 번째는 어지럼의 결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현운. 네 번째는 1분 미만에 좋아지고, 5번째는 머리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 움직이지 않으면 어지럼이 좋아지는. 이렇게 오면은 우리 환자분들도 요즘 이석증은 진단 잘합니다. 자가체크. 그러다가 하나 더 오른쪽으로 돌릴 때, 고개 돌릴 때 어지러우면 오른쪽에 떨어졌구나 싶어서 환자분도 요즘 집에서 이석 정복술 하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뒤에 나오지만 방거리가 안에 3개나 있어서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석 정복술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더불어 병을 더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타원낭이라고 있죠. 여기에 이석이라는 칼슘에 대한 돌이 있습니다. 원래 머리 움직임을 인지해주는 고마운 돌인데, 야가 떨어져서 문제인 거예요. 떨어져서 이런 고리에 들어갑니다. 상방고리간 위에 있다고 상이라고, 밑에 있다 하라 합니다. 그리고 수평방골간에 여기 있던 돌이 떨어져서 이렇게 동동 떠돌아다니는 게 관내 이석. 이건 치료하기 좋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시청자분들 불룩한 기둥이 있죠, 하나. 요거 어린애들 좋아하는 젤리 같은 기둥이 있어요. 젤리 기둥. 여기에 돌이 붙어보면 오래 갑니다. 이거는 운입니다. 붙은 돌은 일단 띄어야 되고, 저희도 상당히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붙은 돌을 띄기 위해서 머리도 막 흔들고 기대에 진동도 주고 하는데, 띄가지고 원래 위치에 넣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붙은 돌에 띄어서 원래 위치에 넣는 게 바로 이석 정복술이에요. 귀 안에 떠돌아다니는 이석을 원래 위치에 집어넣는 방법. 오른쪽 이 뒤쪽 방거리간에 돌이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있었죠. 돌이 떨어지면 이렇게 이석 유발하는 동작을 하면 환자가 어지러움 막 호소합니다. 집에서 느끼는 어지러움이 있다가 대충 1분 미만 좋아지죠. 그러면 돌이 들어간 방향의 역순으로 머리 위치를 단계적으로 돌려서 원래 위치에 넣어주면 환자가 이래 말합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졌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광명천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석증은요, 어지럼 클리닉에서 환자들한테 가장 고맙다는 소리 듣고, 이석증 치료하면 의사와 환자 간의 그 관계 형성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무슨 다른 대단한 검사할 것도 없이 이석증 검사를 통해서 바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만큼은 의사의 능력과 눈의 움직임은 눈이 막 흔들흔들거리거든요. 안지는 보고 어느 고리에 들어갔는지, 또 관내에 떠돌아다니는지, 붙은 돌인지를 보고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크게 경우수가 고리가 3개 있고,
그리고 붙은 돌과 떠돌아다니는 돌이 있고 앞쪽 뒤쪽에 따라서 다르니까 경우 한 24, 이런 이석의 경우는 최소한 24개 이상 정도의 다양한 이석경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전문가 외에는 쉽게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석은 바로바로 좋아지는 대단한 극적인 치료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떤 머리 쪽의 검사가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는 게 미니 뇌졸중, 중풍입니다. 미니란 말은 어지럼증 외에는 다른 증상 아무것도 없는 단촐한 것이 미니 뇌졸중이고, 특징적인 것은 주위가 돌아가는 어지럼으로 옵니다. 혹은 빙글빙글 도는 건 없는데 누가 미는 것처럼 거의 넘어질 것 같은 심한 자세 불균형, 그냥 어지럼의 결을 말합니다. 어지럼증의 품격, 주위가 돌아가는 어지럼, 아니면 서지 못하고 낙상할 만큼 심한 자세의 문제. 중요한 것은 수분 이내에 좋아져요. 그리고 어지럼증 외에는 아무 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노년층,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이런 위험 요소, 혈관에 녹슬게 하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수도꼭지에 녹슬면 시커먼 물이 나오죠. 혈관에 녹슬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의 흐름이 원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어지럼증으로 나타납니다. 건강에 빨간불 적색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적색 신호일 수가 있고, 요 전형적인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가성 뇌혈증이라는 게 미니 뇌졸중인데, 요 고혈압, 당뇨, 위험인자가 있고 담배까지 태웁니다. 고혈압, 당뇨 있는데 흡연하시면 아주 안 좋습니다. 연세 많으신 남성분, 3주 전에 식사 도중 갑자기 주위가 돌아가는 어지럼. 앞에 이석증은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고 혹은 자려고 눕고 뭔가 머리가 움직임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 머리 움직임이 없을 때 생기고 5분 이내, 수분 이내 좋아져요. 3번 연속으로 생겼죠? 그러나 뭐 5분 이내 좋아지는 거 무시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중풍이 옵니다. 그래서 손에 이렇게 허연거는 뇌경색이에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혈관이 이렇게 협착이 있어요. 이런 굵기의 혈관이 정상인데 손해하고 숨골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거의 보이지 않죠. 시청자 여러분들 꼭 강조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이 위험인자 4개 중에서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지럼증 단독으로 오는 경우에 미니 뇌졸중일 확률이 이런 위험인자가 없는 분에 비해서 5.5배 높습니다. 이런 미니 뇌졸중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보통 20% 정도에서 뇌경색이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뭐 5분 이내에 좋아지니까 뭐 어제 잠을 좀 못 잤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정말로 무섭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어지럼증을 중에 건강의 빨간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그리고 이런 미니 뇌졸중이 실제 오는 경우에 이 전문가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확인을 빨리 치료를 하면은 좋아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런 혈관성 어지러움을 시사하는 소견을 말씀드리고 꼭 강조하겠습니다. 즉 미니 뇌졸중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첫째는 머리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이석증은 눕고 일어나는 동작이 생기지만 혈관성 어지러움은 오늘 저처럼 강의하면서 가만히 있든지 밥 먹을 때 생긴다는 거죠. 즉 머리 움직임이 없을 때. 두 번째는 심한 두통과 함께 오는 경우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벼락두통이라고 벼락 튀듯이 이렇게 아픈 경우 처음이다 하면 심한 두통이 동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혈관의 박리, 혈관이 찢어지는 경우. 간혹 젊은 분들 지압 좀 받으시고 물리치료 지압받고 목을 심하게 털다가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혈관이 찢어지는 박리가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런 젊은 남성, 예를 들어 남성에서 이틀 전에 교통사고
혹은 목이 좀 아파서 물리치료 받고 지압 받고 목을 심하게 털고 나서 다음날 심한 두통이 후두부에 오면서 어지럼이 왔다. 혈관 방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24시간이 지나도 어지럼증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 대부분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24시간 이내에 좋아집니다. 세 번째, 이런 미니 뇌졸중처럼 5분 이내에 좋아졌다가 또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경우. 네 번째는 어지럼증은 별로 없는데 서 있지를 못해요. 심한 자세 불균형. 또 중요한 거는 말초성 어지럼은, 귀에 있는 어지럼은 아무리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지럼 강도는 약한데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진다. 반드시 머리 쪽에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노년층 이 5개 위험 요소 중에 2개, 3개 이상 있으면 어지럼증이 뇌졸중의 가능성 매우 많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어지럼증의 일단 치료 방법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이석증은 앞으로 요거를 총론으로 해서 이제 강론으로 해서 제가 토탈 9번 강의합니다. 6월달까지. 이석증 65세 이상이 가장 흔한데 이석 정복수로 바로 좋아집니다. 이석증 예방의 유일한 방법은 뼈를 단단하게 하라. 골다공증 치료하라. 뼈를 단단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비타민 D입니다. 칼슘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완제품의 질 좋은 칼슘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 D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풍 같은 큰 병이나 걱정하지 마시고 신체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부 외상 방지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사과나무 흔들어 보면 사과 떨어지듯이 머리에 충격 오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타는 분들한테 헬멧을 하는 이유는 머리에 이석증 안 생기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석증은 메니에르병이나 전정신경염 같은 질병의 합병증으로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귀에 오는 어지럼증 질환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일과성 뇌허혈증, 제일 중요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침묵의 살인자인 혈관 위험인자 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우리나라 뇌졸중의 50%는 고혈압입니다. 심장 비대증의 50%는 고혈압입니다. 담배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에 나오셔야 됩니다. 어지러운데 어르신들 보면 종종 집에 애들한테 전화하고, 그래도 내가 병원에 가는데 화장 좀 하고 가야지.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바로 119 타고 바로 오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혈전약 쓰고 어떤 경우는 막힌 혈관에 시술할 수 있습니다. 시민성 어지럼증, 두 번째로 흔한 어지럼증이고 가장 왕성한 20대에서 60대 초반의 어지럼증 중에 가장 흔합니다. 이 병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큰 병, 머리의 병이 아니다는 거 이해만 해도 50% 낫습니다. 이건 의사의 역할이죠. 큰 병 아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행복 호르몬인 SSRI, SNRI 등의 약물을 쓰면은 교란되고 혼동된 신경 전달 체계를 편안하게 하는 치료제를 쓰면 좋아집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3에서 6개월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 강조하고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 최소한 약물 효과는 2개월 지나서 판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마치 진통제처럼 하루 먹고 좋아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관리하는 병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이런 거는 내 몸과 마음이 불편하면 쳐들어오는, 나와 어지럼증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어지럼증은 원치 않은 내 친구입니다. 얘는 내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쳐들어와요. 장염, 설사, 코로나, 폐렴, 어떤 병이 와도 얘는 또 내한테 와요. 또 속상한 일, 사업의 문제, 금전적인 거, 스트레스. 그래서 항상 육체와 정신이 강건하면은 어지럼증이 안 옵니다. 물론 그래 다 살기는 어렵죠. 저도 그래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하고 최대한 감사하는 마음, 생활습관 교정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과 함께 정서적 안정감이 중요하고 관리하는 병이다. 관리의 주체는 본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 어지럼증이 나 몸 상태를 반영한다. 즉 어지럼증은요, 어떻게 보면 시민성 어지럼증은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시민성 어지럼은 가장 많고 충분히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19세 미만에서 가장 흔한 것은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는 뭡니까? 제가 말했듯이 수면, 식사,
불규칙한 수면, 불규칙한 식사, 과식, 안 자는 낮잠, 특히 주말 두통, 주말이라고 엄마 나 깨우지마, 오늘 나 밥 안 먹고 잘 거야. 안 됩니다. 자는 시간을 루틴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주말 두통 대부분 편두통이고 커피하고 연관됩니다. 제가 나중에 편두통에 대해서 1시간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두통은 편두통이다.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관성 어지럼도 제가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율신경 성장통, 기립빈맥, 10대 중후반의 여성들에서 두 번째로 흔한 겁니다. 물 많이 먹고 루틴의 삶을 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됩니다. 아이고, 요건 제가 잘못 적어서 당뇨 필요 없으면 당뇨는 아무 관계 없고 복용 약물도 관계 없습니다. 물 많이 먹고 하체 근력, 하체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자, 어르신들, 노년기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내 모습을 결정하는, 노년기 내 삶을 결정하는, 내가 요양병을 갈 것이냐, 아니면 자식들 걱정 안 끼치고 내가 살아갈 거냐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근육입니다. 특히 근육 중에서 하체 근육. 하체는 전체 근육의 60, 70%를 차지하고 이 하체 근육 중에도 종아리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 그래서 저는 하루에 500번씩 까치발 운동하라 합니다. 흔히 운동을 헬스장에서 하러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 종아리 근력 강화 운동, 까치발 운동. 근육 1kg는 돈 400만원의 가치가 있다 할 만큼 근육은, 요즘 근육이 대세입니다. 근육이 발달하면 치매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이 발달하면 당뇨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이 발달하면 낙상돼도 골절이 되지 않습니다. 근육이 발달하면 기립성 어지럼이 없습니다. 근육이 1kg는 돈 400만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면 기립성 어지럼 없고 자율신경도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부터 해서 다음 두 번째 강의 제가 3월 1일 토요일 7시 좀 흥미로운 제목으로 했습니다. MRI로 진단되는 어지럼증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지럼증 환자에서 MRI의 역할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트 위주로 제 경험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30년 어지럼증 환자와 함께 살아서 제가 어지러세요 신경과 이형 어지러세요 치면은 제 어지럼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70개 정도의 어지럼에 대한 많은 동영상이 있고, 그 동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했는 많은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자기 병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전문가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서 자기 거로 소화하는 것이 어떻게 약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거든.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생활 습관과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많은 시청에 의해서 어지러우세요 치면은 이형신경과 의원의 유튜브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문 좀 받아서 정리를 해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질문에서 제가 한번 정리된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이수지씨 분이 가끔 기각 먹먹한 증상과 이석증 증상이 있는데 작년부터 어지럼이 잦아들고 밤에 누워서 우측으로 머리를 돌릴 때 낮에 경미한 어지럼증 울렁거림이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인지 불면증, 스트레스 받아 어지럼증과 편두통이 심해져요. 제이수지 분의 나이가 여성이면서 20대에서 한 50대 범위 안에 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일단 말씀해 주신 증상으로 보니까 밤에 누워서 우측으로 머리를 돌릴 때 생긴다는 것은 이석증에 합당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경미한 어지럼증은 약간의 이석증 뒤에 오는 시민성 어지럼 양상이 있을 수 있고요. 메니에르 병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각 먹먹하다는 거, 물론 메니에르 병의 4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기각 먹먹하지만 메니에르 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청력 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마 편두통,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 나왔지만 편두통의 빙산 밑에 이석증의 원인으로서 젊은 층에서는 편두통, 이석증, 시민성 어지러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편두통의 악화 요인으로 불면증이 있고 심리적인 소위 말해 스트레스가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시민성 어지럼의 유발 인자도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 시민성 어지럼증, 이석증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시민성 어지럼은 무슨 약으로 치료합니까? 심리적인 문제로 어지럽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젤씨 말씀대로 처음 아시는 분들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심리적인 문제는 어지럼증의 두 번째로 흔한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 시민성 어지럼증입니다. 시민성 어지럼증은 무슨 약으로 치료하느냐? 예민하고 민감한 뇌신경 회로를 편안하게 하는 신경전달 치료제인 시민성 어지럼은 항우울제가 있습니다. 환자들 흔히 내가 우울하지 않는데 왜 이 약 줍니까? 라고 말하지만 항우울제는 SSRI, SNRI가 치료 방법이고 보통 70~80% 좋아집니다. 6개월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집니다. 시민성 어지럼, 전체 어지럼 두 번째로 흔합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럼증, 푹 땀을 흘리면 안 돼. 사우나 몸에, 예, 맞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은 기립성 어지럼증이고, 연세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수 있고 사우나에서 절대로 땀 많이 흘리면 안 됩니다. 물 많이 드시면 커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이 강조하셨네. 예. 이석정인데 이비인후과 선생님 마음대로 운동하지 말고 NT 선생님 세방고리관 중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앉은다고 알아보고 맞는 운동한, 예, 맞습니다. 결국 이석정에서 3개의 세방고리관 좌우, 왼쪽, 오른쪽 각각 3개 있으니까 6개가 있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리고 위아래 수평 세방고리관 중에 어느 것이 문제인 건 안진을 보고 말해야 되니까 전문가가 보고 적절하게 이석정복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운동이라는 거는, 자, 이석정복수는 운동이 아니고 의사가 해주는 거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제가 할게 뭐겠습니까? 애들 좋아하는 젤리 같은 기둥에 붙어 있는 거 있죠. 팽대부릉정에 붙어 있는 이석정은 집에서 운동해야 됩니다. 블란트 다로프 운동인데, 그거는 이석정의 유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 말 맞습니다. 즉 어지럼증 중에서 운동해서 집에서 운동해서 낫는 것도 있고 의사가 이석정 복수 해줘서 낫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평소 강한 뒷목 통증, 뒷목 통증이 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죠? 최근 출장 갔다 왔다 어지럼이 와서 구토하게 되었고, 자, 이 구토가 생길 정도의 어지럼증이면 이거는 아마 어지럼증 결이 현훈입니다. 현훈. 전정신경의 출발역인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전정신경의 문제인데,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은 빈급히 도는 어지럼증 아니다 했지만 구토라는 것은 대부분이 어지럼신경 중에 전정신경의 문제인데 아마 편두통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흔히 또 편두통을 환자들이 뒷목 통증에서 디스크로 오해하는데, 자, 중요한 거, 편두통 환자의 70%는 목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갔다 어지럼이 느꼈다는 건 시차나 여러 가지 과로와 스트레스에 있어 그런 거니까 실제 편두통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만약 편두통이 없다면은 뒷목 통증이 어지럼의 원인이면 경추성 어지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추성 어지럼증은 구토 안 합니다. 경추성 어지럼증은 진단이 모호하고 아직도 의사들 사이에도 상당히 컨트로버시가 많은데, 어떤 그룹에서는 이걸 너무 강하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경추성 어지럼보다는 편두통이 어떤지 한번 결국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시력 저하는 상당히 편두통 어지럼증과 관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세를 잡는데 중요한 것은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팽령 정보와 함께 또 다른 정보는 시력이니까 시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성 콘칩시, 시민성 어지럼증 소화가 안 되면 심해집니까? 시민성 어지럼이 소화가 안 되면 심해지는 게 아니고요. 편두통이 있으면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고 시민성 어지럼도 소화기 증상이 동반할 수는 있습니다. 실비아 씨가 이건 이석증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건 100% 이석이네요. 이석 치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받을까요? 라이언 분이 알모그란을 들으면 바로 알모그란 일주일에 2알씩 먹는 겁니다. 자주 먹으면 만성두통 생깁니다. 편두통이 자주 오면은 예방약을 써야 됩니다. 이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받으면, 뒷목적 수면증 고기만 돌리면 어지럽고 이석증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석이 자주 오면 비타민 D 치료를 포함해서, 뼈를 단단해하는 치료를 통해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은 다 되었고, 제가 오늘, 이거로서 말씀을, 정리하고, 토탈 10번 어지럼증 상담소,
6월달까지 계속 연재가 되니까 어지럼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됐죠?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뭐